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미세먼지가 엄청나요. 어제 문자가 막 오긴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외출 자제, 마스크 쓰고 이런 이제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근데 정말 지금 강변북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온통 뿌예요. 이게 약간 하얗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건너편에 이제 한강을 끼고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일 만큼 뿌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기업 회계 담당자가 왜 세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 11년 넘게 세무대리인만 하다가 지금은 현재 1년째, 오늘 딱 1년 됐어요. 1년째 일반 기업 회계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세무대리인하고 일반 기업 회계팀의 업무가 다를 것이다,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물론 이제 다른 점은 있는데 이게 못할 일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세무는 일반 회사에서 좀 깊게 배울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회계팀장을 하고 있지만 세무를 내가 몰랐다면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회계하고 세무를 약간 동일시해서 이제 세무회계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계와 세무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이제 뭐 IFRS 같은 경우도 회계 기준이죠. 다만 이제 명칭이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좀 달리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어요. 세무조정 한다라고 하죠. 그게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이제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법에 맞는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번거롭죠. 아니 회계 처리 다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또 세법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우선은 법인세를 예로 들면 법인세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요. 이제 표준재무제표가 우리가 만든 비교식 회계 처리에 맞춰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했던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표준재무제표로 전환을 해요. 뭐 이제 거의 뭐 계정 과목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뭐 표준재무제표나 일반 비교식 재무제표나 동일해요. 그런데 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거 가지고 우선 그건 인정해줄게. 근데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가 이제 세법에 맞게끔 세무조정을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의 출발은 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에서 출발을 해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제 세법에서는 부속명세서라고 하거든요. 부속명세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까지 해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용이 맞지 않는 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 세법에서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한 개정 과목 중에 비용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비용이었는데 자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니면 이거는 자산인데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럼 또 그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무조정이 나오면 법인세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그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큰 오류가 나요. 왜냐면 세법에는 세 감면하고 세 공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로 당기순이익 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을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세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무대리인 직접 이제 세무조정을 못해요. 외부 조정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남이 해준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잘했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 담당자가. 그러니까 세무대리니까 다 잘했겠지. 물론 이제 잘할 수도 있지만 누락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3자다 보니까. 그래서 세무조정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세법은 모르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회사 사정에 대해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그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누락이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했는지, 내가 이제 회계 담당자인 내가, 우리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내가 세무조정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볼 줄 안다던가, 부가세 신고서를 볼 줄 안다던가, 이런,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볼 수 있다던가, 원상세 신고서를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이게 이제 세법에 맞게 이제 우리가 세무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볼 수가 없겠죠.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근데 또 이거를 너무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어 버리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80% 90% 정도는 보는 법을 알아야, 그리고 이제 이 보는 법을 알려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무조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세무대리인도 아닌데 세법을 굳이 알 필요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회사 내에서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은 회사로 더 갈 수도 있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 업무를,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업무를 이제 또 다른 60km 구간입니다. 신입,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위로 올라가고 내 업무를 했던 거를 아랫사람한테 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20대 때 했던 그 업무를 계속 30대, 40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만.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회계 담당자라면 세무를 꼭 배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사 될 거는 아니잖아요. 세무사 될 수도 있죠. 세무사 회계사 될 수도 있는데, 당장 그게 아니라면 세무 실무적으로 줄여주십시오. 아셔야 되지 않을까 속도를 싶습니다.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왜 회계 담당자가 세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렸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짧게 1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시죠. 회사에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